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물가 상승률, 세금 상승률 보면 곧 바깥 15,000원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상 안 오기가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좀 높긴 한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하겠지 나한테. 부모님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인데. 근데 나는 아직 인플레이션 아닌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하면 지금보다 물가가 3, 4배는 더 올라야 되지 않나요? 내가 좀 너무 센소리 하는 건가? 예전보다 약간 더 오르는 거잖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더 오르는 거죠. 근데 약간 더 오르는 거 왜 이렇게 호드값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맞다고요? 근데, 물론 평균치보다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한 거 맞잖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 사는 나라에 비하면. 정말 인플레이션 하면 배달 아예 안 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 배달시켜 먹는 사람 좀 있잖아, 여러분. 지금. 왜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만 하기 때문에. 바깥 15,000원 시대 옵니다. 바깥 15,000원 시대 와요. 네, 무조건 옵니다. 네, 15,000원. 제가 봤을 때 한 3년 안에 오지 않을까? 3년 안에? 그럼 2028년? 네, 지금 2024년 지났으니까. 충분히 올 것 같아. 서울 일단 먼저 올 것 같아. 서울은 금방 올 것 같아. 서울 이미 강남 쪽은 15,000원이지 않나? 강남 주변은 15,000원이죠. 서울 평균 음식 가격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밥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저게 뭐 밥값만 15,000원 되면 밥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뭐 다른 것도 오르겠죠. 월세 오르겠죠, 월세. 그러니까 지금 11,000원에서 15,000원 되면 이제 4,000원이면 이게 상승률이 어떻게 되지? 한 보자. 한 상승률이 한 30% 되겠네요. 30% 정도. 그럼 월세도 30% 오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오르는 만큼 다른 이제 물가를 같이 올려봐요. 이제 버스 요금 올 테고. 서울은 여러분 한 가지는 압시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공공 서비스 요금은 정말 해자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근데 공급요금도 오르겠죠. 서울은 이게 너무 싸, 솔직히 말해서. 이 시설 대비. 뭐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공요금도 오르겠죠. 지하철 버스. 30% 오르겠죠.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그래도 대중교통 요금이 싼 편이죠. 많이 싼 편이죠. 노선에 비해서. 그리고 월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한 60만원 정도? 60에 30%면 한 80만원 정도 되겠죠. 3년 뒤면. 예. 80만원. 와, 월세 80만원. 그리고 택시 요금도, 서울 택시 요금, 기본 요금 얼마죠? 서울은 기본 요금 안 나와요. 택시 타도 기본 요금 절대 안 나와. 예. 서울은 워낙에 차 막히는 곳이 많아가지고, 낮에 타도 10,000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낮에 타도. 기본 요금도 오르겠죠? 다 오는 생각하면 돼, 다. 저기 국밥 모르겠냐고. 야, 앞으로 짜장면 만들어 먹겠네, 짜장면.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다 오른다 생각하시면 돼, 다. 근데 오르면 누가 힘들까요, 누가? 오르면? 물가 오르면? 당연히 버는 거 많이 없고 모아놓은 거 없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돈 많은 분들이야 물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 뭐 신경 쓰고 자식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물가에 예민하냐?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민한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이 없고 갖춘 것도 많이 없고 버는 것도 많지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저 1인 가구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걱정됩니다. 1인 가구분들이. 1인 가구들이 돈을 안 모아요. 돈을 정말 안 모아요. 못 모아요, 이게. 약간 그런 분들이 많아요. 1인 가구 살다 보니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배달시켜 먹고 그냥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게. 많다니까, 이게. 진짜 많을걸? 근데 그게 앞으로 시간 지나도 가능할까요? 그게 월세나 공가가 올라가 버리면? 나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 아니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인근에 자취하는 분들 묻고 싶은 게, 월세가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 월세가 만약 100만 원까지 간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100만 원까지 가도 내가 버는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제가 장난컨대 뭐 서울에 자취한 사람 중에 능력 좋은 사람 돈 많이 벌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고 대체로 보면 한 220에서 한 210, 8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그럴 텐데. 예. 물론 엔잡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엔잡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엔잡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 서울에서 그냥 일반 중소기업 다니면 자취하면 돈을 모으기가 힘든 구조예요. 모으기가 힘든 구조. 예. 근데 저렇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많이 힘들겠죠. 많이 많이.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있죠. 1인 가구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지금 많이 걱정이 돼 이게. 뭐 광역시도 걱정되겠지만 사실 난 서울이 더 걱정돼. 서울이 잘 사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의 일반 서민들이나 이제 그 1인 가구 엄청 많잖아요. 이게 지분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보다 몰빵돼 있어 이게. 근데 사는 거 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형편없어요 이게. 소위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난 이게 의문이야 이게. 아무튼 각자 대비 잘 하시고요.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막 하면 안 돼. 싸다고 막 사면 안 돼요. 배달 음식도 귀찮다고 막 시켜 먹으면 안 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전지살 잔뜩 섞인 돼지갈비. 서울과 판교의 IT 또는 온라인 중소기업, 조소기업 연봉 3천만원 기준. 한 달 시수령액 월 222만원. 근데 밥값이나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 주 5일 기준 월 밥값 24만원, 월 교통비 17만원, 시 사용 가능 금액 181만원 두둥. 조소기업이면 3천만원이면 조소기업 아닙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조소비 2,400입니다. 여러분 서울에도 2,400 주는 회사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못 믿겠으면 사람인 자코리아 검색해가지고 서울 단순 사무직 같은 검색하시면 나와요. 시급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사무직도 예전 같지 않아요. 서울 사무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중소기업 같은 게. 이거는 그런 사무직 분야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사무직 예전처럼 정규직을 많이 뽑지 않아요. 그냥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아니면 알바식으로 굴립니다. 파트타임식으로. 서울의 중소기업도 많이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안 뽑는다거나 바쁠 때만 하나 뽑는다거나 아니면 딱 근무시간 줄여가지고 그냥 알바식으로 뽑아요. 아니면 외주를 준다거나. 여기 사무직도 파견업체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파견업체 이제 채용 담당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회사 소속이 아니라 그 파견업체 소속으로 뽑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요런 혹시 그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나의 아저씨라고 그 아이유 나오는 거. 그 아이유 씨 했던 그 극중 직업이 그거예요. 그 파견직, 단순 사무직. 네. 서울에 그게 원래도 많았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이게. 인건 부담 느끼면. 그래서 연봉 3천이면 조소가 아닙니다. 중소입니다. 중소. 나름 나쁘지 않은 중소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세금 때문에 월이 222만원. 근데 밥값이랑 교통비 저것만 나가겠냐고. 밥값도 나오고 교통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월세도 나오고요. 월세 관리비 그리고
이제 뭐 공과금, 스마트폰 이제 할부금 나오고, 그리고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겠죠. 예. 생활비 나오고 이러면 현실적으로 조동 가지고는 저축이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게 정말 아끼고 살지 않는 이상은. 물론 조동 가지 아끼기 힘들겠지만 아껴야 돼 이게. 아니면 일을 더 한다거나. 일을 더 한다고. 특히 사무직 같은 여자분들 그 아셔야 되는 게, 여자들이 일하는 사무직은요, 이게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뭔가 커져 쌓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박합니다. 박해요. 예. 사무실에 그냥 키보드 두드리고 장부 입력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을 오래 한다고 막 연봉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 무조건 주변 또래들이 서울 간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 막상 사는 거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 미디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갖추고 사는 분도 없어요 이게. 예. 막상 돈 아끼려고 보면 여자분들 그런 게 있거든. 지방에 상경한 분들 보면 있잖아요. 룸메이트들 있잖아요. 원룸 하나 같은 거 방세 아끼려고 두 명이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좁은 방에. 그렇게 살면 막 싸우거든요 이게. 돈 아끼려고. 차라리 그냥 뭐 지방에서 월급 좀 조금 적게 받더라도 그냥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 장기적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요즘에 지방 답답한데 어떻게 삽니까?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야. 근데 사실 광역시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광역시는. 물론 광역시가 일자리가 좀 안 좋긴 해. 근데 앞으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편한 일자리만 하면 진짜 못 먹고 살아 이게. 예전만큼. 연말이라서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들과 모임하고 싶은데 서로 겁나서 먼저 전화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그 사람이 쏘는 분위기라서 서로 다 눈치 보고 있다고요. 그런 모임 왜 나갑니까? 아니 그런 모임 왜 나가? 아니 돈 내기 부담스러우면 뿜빠이 하면 되잖아. 더치페이. 아 뿜빠이 아시나? 보통 제가 산 지가 보통 뿜빠이라 얘기하는데 표본 뿜빠이 아시죠? 뿜빠이. 뿜빠이 하면 되잖아. 왜 쏘는 분이 무슨 뭐 폭탄 돌리기야? 아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회비 걷어가 돈 내면 되잖아. 어쨌든 여러분 잘하시기 바랄게요. 오히려 윗지방에 있는 분이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참 걱정이 돼요. 앞으로 물가 오르면 점점 저기서 버텨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돈 관리 잘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할 겁니다. 정말 정말. 그리고 절대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처럼. 남들 서울 가니까 따라간다. 아니면 뭐 남들 저거 사니까 나도 저거 산다.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같이 가난해집니다. 같이 가난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